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블랙잭 따라하기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셔플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액션 69 셔플 머신이란 셔플 머신은 무엇일까요? 셔플 머신 또는 카드 셔플링 장치는 기존 딜러가 셔플하던 핸드 셔플 방식 대신에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카드를 셔플해주는, 즉 섞어주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강원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셔플링 장치는 화면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이 SG 게이밍사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126라고도 하죠. 이는 셔플 머신 외부에 126라고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핸드 셔플 방식에서는 딜러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6덱 정도의 카드를 직접 손으로 섞는 행위인 셔플을 하곤 했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핸드 셔플 방식은 딜러가 카드를 셔플하는데 일정한 시간, 약 5분에서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지노 입장에서는 단 한 판이라도 더 진행해서 플레이어들이 베팅을 하게끔 유도해야 그에 따른 하우스 엣지를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셔플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 그만큼 하우스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또한 핸드 셔플 방식에 따라 게임이 운영될 경우 앞서 학습했던 카드 카운팅에 의해서 하우스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셔플 머신입니다. 즉, 기존의 딜러가 직접 손으로 셔플하는 대신에 기계를 이용해서 매 라운드가 종료할 때마다 사용된 카드들을 수거해서 셔플 머신에 넣으면 자동으로 셔플을 해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카지노 입장에서는 카드를 교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딜러의 직접적인 핸드 셔플로 인한 시간 소비를 없애고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카지노의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셔플 머신을 소개하고 있는 SG 게이밍사의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SG 게이밍사의 홈페이지에서는 핸드 셔플 방식에 비해서 테이블 수익을 시간당 20% 이상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카운팅과 셔플 트래킹을 제한해서 궁극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셔플 머신은 어떠한 카지노 게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테이블 게임 중에서 블랙잭, 바카라, 카지노어, 홀덤, 캐러비안 포커, 쓰리카드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셔플 머신은 테이블 게임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도 블랙잭, 바카라, 캐러비안 포커, 쓰리카드 등에서 딜러가 수동으로 카드를 섞지 않고 셔플 머신에 의해서 자동으로 카드를 섞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잭, 바카라 등과 캐러비안 포커, 쓰리카드 등은 약간 운영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블랙잭, 바카라 등의 셔플 머신에서는 셔플된 카드가 슈의 가장자리에 배출되고
딜러는 슈의 가장자리에 배출된 셔플된 카드를 순서대로 플레이어나 딜러의 카드로 오픈시켜서 블랙잭 또는 바카라 게임을 운영합니다. 이에 반해서 캐러비안 포커나 3카드의 경우 한 번에 플레이어에게 나눠져야 하는 카드가 5장 또는 3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러비안 포커나 3카드의 셔플 머신에서는 셔플된 카드가 한 번에 5장 또는 3장이 배출되고 딜러가 배출된 5장 또는 3장의 카드를 가져가서 플레이어에게 나눠주는 동안에 다음으로 5장 또는 3장의 카드가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되는 구조를 이룹니다. 이렇듯 셔플 머신은 적용되는 테이블 게임에 따라서 배출되는 카드의 개수를 서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셔플 머신을 제조하는 제조사만의 노하우일 수 있습니다. 액션 1은 셔플 머신의 원리. 셔플 머신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셔플 머신은 미국 특허청에 공개된 US 6659460에 게시된 도 1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해당 셔플 머신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먼저 딜러는 사용된 카드를 입구를 통해 2개의 롤러 쪽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사용된 카드는 숫자와 그림이 있는 앞면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집어넣습니다. 그럼 롤러들이 회전하면서 사용된 카드들이 셔플링 저장 수단으로 형성되는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어느 하나의 격실형 슬롯에 삽입되어 임시 저장되게 됩니다. 이때 셔플링 저장 수단은 바닥판에 형성된 피니언 기어, 톱니도르래, 톱니벨트, 제2 톱니도르래 및 모터의 구동에 의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즉, 셔플링 저장 수단이 회전하는 중에 사용된 카드들이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어느 하나의 격실형 슬롯에 삽입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격실형 슬롯은 일정 개수의 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롤러들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하나 이상의 카드를 임시 저장합니다. 여기서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에서 어디에다가 사용된 카드를 집어넣는지, 즉 셔플 머신에 들어오는 사용된 카드를 어느 격실형 슬롯에 집어넣을지에 대한 방법은 제조사만의 고유한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건 맛집에 가서 맛집의 레시피부터 영업 노하우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이때 딜러가 사용된 카드를 한 장이 아닌 복수의 카드를 한 번의 입구를 통해 2개의 롤러에 입력하는 경우 셔플 머신은 카드를 한 장씩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어느 하나의 격실형 슬롯에 삽입할 수도 있고 2장 이상의 카드를 한 번에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어느 하나의 격실형 슬롯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3, 4, 5, 6의 5장의 카드를 한 번에 입구를 통해 2개의 롤러에 입력하는 경우 셔플 머신 자체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음에는 2와 3 카드만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첫 번째 격실형 슬롯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4 카드를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20번째 격실형 슬롯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5와 6 카드를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13번째 격실형 슬롯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입력되는 카드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셔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딜러가 사용된 카드를 입구를 통해 입력할 때 카드의 숫자와 그림이 있는 앞면이 천장을 바라보도록 집어넣는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입구 측에 위치한 센서가 각각 이동되는 카드의 카드 심볼을 인식하기 위해서 라인 센서로 구성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센서는 카드를 잘못 집어넣은 경우, 즉 카드의 숫자와 그림이 있는 앞면이 천장을 바라보지 않고 바닥면을 바라보도록 입력된 경우를 감지하거나 구겨짐 등과 같이 카드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감지하거나 카드의 숫자나 모양을 인식하거나 좀 더 특수한 경우라면 입력되는 카드에 QR코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QR코드를 인식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해당 특허권이 출원된 시점에는 제가 말씀드린 좀 더 특수한 사항이 반영되지는 않았을 듯 싶고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원할 경우 카드의 이상 유무라든지 또는 정품 카드가 사용 중인지 여부를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수의 격실형 슬롯에 삽입된 카드는 제어에 따라서 랜덤하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격실형 슬롯으로부터 카드 저장 수단으로의 카드들의 출력은 두 개의 회전함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때 안쪽 방향으로 위치된 레일이 격실형 슬롯에 배치된 카드를 붙잡고 있고 특정 격실형 슬롯이 해당 카드를 두 개의 그립 롤러들의 립갭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그립 롤러의 립갭에 전달된 카드는 카드 저장 수단에 전달되어 U자형 테이블에 놓이게 되고 딜러는 해당 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블랙잭이나 바카라처럼 한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캐리비안 포커나 3카드처럼 복수의 카드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격실형 슬롯에 삽입되는 카드의 개수를 제어할 수 있고 이처럼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립 롤러를 통해 출력되는 카드의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5장이나 3장 등과 같이 복수일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복수의 격실형 슬롯의 경우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상에서 보시면 셔플된 카드들을 U자형 테이블로 배출함에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슬롯에 위치한 카드를 U자형 테이블로 배출하거나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슬롯에 위치한 카드를 U자형 테이블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셔플 머신이 오작당하는 경우 새로 가져와서 교체를 하곤 하는데요. 셔플 머신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셔플 머신이 오작동하는 경우 테이블로 전문 기사가 와서 셔플 머신의 외형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운 좋으면 수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옆의 그림에서처럼 생긴 모양이었고 복잡해 보이기보다는 간단한 느낌의 구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연속된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셔플 머신이 실제 동작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경우 입력되는 카드들이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에서 랜덤하게 배정되어 해당 격실형 슬롯에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카드가 들어있는 격실형 슬롯에도 카드가 새롭게 삽입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의 경우 입력되는 카드들이 자동으로 섞여서 격실형 슬롯에 삽입된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른 격실형 슬롯에 들어있는 셔플된 카드들이 U자형 테이블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 영상의 경우 영상 초기에 볼 수 있듯이 바카라 8덱으로 설정하여 8덱의 카드를 바카라 플레이를 위해서 셔플하는 영상입니다. 복수의 격실형 슬롯에 저장되는 셔플된 카드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셔플링 저장 수단에 의해서 랜덤하게 선택된 격실형 슬롯에 임시 보관 중인 카드들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셔플 머신이 적용되는 테이블 게임의 종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셔플 머신은 입력되는 카드를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 랜덤하게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격실형 슬롯에 임시 보관하도록 구성하고, 카드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에서 다시 랜덤하게 선택되는 다른 격실형 슬롯에 임시 보관된 카드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되는 카드를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격실형 슬롯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 카드를 배출하기 위해서 카드를 임시 보관 중인 격실형 슬롯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 등은 해당 셔플 머신을 제조하는 제조사의 영업 노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된 카드가 셔플 머신에 입력되고, 셔플 머신에 입력된 카드는 랜덤하게 선택된 격실형 슬롯에 한 장씩 또는 복수로 임시 보관되며, 복수의 격실형 슬롯 중에서 선택된 특정 격실형 슬롯의 임시 보관 중인 한 장 이상의 카드가 배출되어 플레이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카지노의 수익은 증가시키고 카드 카운팅 운영이 불가해서 플레이어의 이익을 줄이는 셔플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액션 71, 셔플 머신에서의 카드 카운팅. 2007년 이후 셔플 머신이 도입되어 카드 카운팅을 더 적용할 수 없게 된 직후, 셔플 머신에서 게임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배운 것도 있고 해서 잠시나마 일명 판 카운팅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라운드에서의 액션을 카드 카운팅에 따른 트루 지수를 이용해서 변형 인덱스를 적용하기도 해보았고, 또한 판 카운팅에 따라서 다음번 베팅 금액을 조절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판 카운팅은 다음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즉, 보통 강원랜드에서처럼 7명의 플레이어가 블랙잭을 즐기고 있고, 셔플 머신에서는 4덱의 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라운드에서 딜러가 카드를 플레이어 및 딜러에게 나눠주게 되면 초반에 총 15장의 카드가 오픈됩니다. 이처럼 딜러가 플레이어들에게 카드를 나눠준 직후 딜러 자신의 카드를 오픈하게 되면 총 4덱의 카드 중에서 약 0.28덱이 사용되어 트루 지수를 계산하는 식에서 보면 남은 카드 덱 수가 3.72덱이 됩니다. 이처럼 남은 카드 덱 수가 3.72덱이기에 현재 오픈된 15장의 카드에 대한 러닝 지수가 4 이상이면 트루 지수가 1 이상인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현재 오픈된 15장의 카드를 대상으로 러닝 지수가 4에서 15에 해당할 경우 트루 지수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4 사이인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루 지수 플러스 1에서 플러스 4 사이인 변형 인덱스를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전체 7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앞선 플레이어들이 카드를 추가로 받아서 버스트 되는 경우, 버스트에 따라 사용된 카드가 다시 셔플 머신에 입력되기에 남아있는 카드에 따른 러닝 지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판 카운팅을 할 때에는 초고에 앉아서 플레이를 해야 편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플레이어 카드 앞 16대 딜러 오픈 카드 10,
플레이어 카드 앞 9대 딜러 오픈카드 2 또는 7. 플레이어 에이스 7대 딜러 오픈카드 에이스. 플레이어 에이스 2 또는 에이스 3대 딜러 오픈카드 4. 플레이어 에이스 7대 딜러 오픈카드 2. 플레이어 에이스 8대 딜러 오픈카드 5 또는 6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위 상황들은 다른 경우라면 hit이나 stay 액션을 취할 상황에서 판 카운팅에 따라 tc가 0에서 플러스 4 사이인 경우 더블 액션이나 stay 액션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심심풀이로 해보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엣지가 있을까 싶어서 많은 자료를 공유해 주셨던 마이티님에게 문의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엣지는 베이직 전략에서 플레이어가 가지는 마이너스 0.4%를 만회할 정도가 못 된다고 하시네요. 즉, 위의 경우들을 고려하여 판 카운팅에 따라 액션을 다르게 가져가더라도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 셔플 머신을 상대로 베이직 전략대로만 게임을 운영하기 지루한 경우가 생기신다면 간단하게 플레이어 카드 앞 16대 딜러 오픈 카드 10을 대상으로 힛 대신 스테이, 플레이어 카드 앞 9대 딜러 오픈 카드 2 또는 7을 대상으로 힛 대신 더블, 플레이어 에이스 7대 딜러 오픈 카드 에이스를 대상으로 힛 대신 스테이 정도는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초고에 앉으신 상태에서 이번 라운드에 오픈된 15장의 카드에 대해서 딜러가 로우 카드 오픈 후 플레이어들이 hit하는 경우가 없이 대부분이 스테이로 진행된 경우라면 사용된 카드가 아직 셔플 머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에 러닝 지수에 따라 트루 지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정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이번 라운드에서 로우 카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상태로 셔플 머신에 남아있는 카드가 로우 카드보다는 하이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초고에 앉으신 상태라면 다음 라운드에서 블랙잭이나 장장 카드를 노리고 조금 베팅을 올려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물론 반대의 경우, 즉 이번 라운드에 오픈된 15장의 카드에 대해서 딜러가 하이 카드 오픈 후 플레이어들이 hit하는 경우가 없이 대부분이 스테이로 진행된 경우라면 사용된 카드가 아직 셔플 머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에 러닝 지수가 마이너스를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이번 라운드에서 하이 카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상태로 셔플 머신에 남아있는 카드가 하이 카드보다는 로우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에 초고에 앉으신 상태라면 다음 라운드에서 하이 카드들을 받기보다는 로우 카드들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베팅을 줄여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이렇게 셔플 머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끔씩 판 카운팅을 해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할 순간에 하이 카드가 많이 오픈된 상태이면 플레이어 카드 앞 16대 딜러 오픈 카드 10에 대해서 hit보다는 스테이 액션을 취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다음 편에선 마지막으로 전자 블랙잭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